과연 테슬라를 탔을 때 다른 차를 탔을 때보다 멀미가 많이 나는가?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멀미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포스팅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저는 테슬라와 멀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를 탔을 때 다른 차를 탔을 때보다 멀미가 많이 나는가? 아니면은 멀미가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좀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멀미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일반 차량을 탔을 때보다 멀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얘기할 때 멀미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머릿속에 있는 전정기관과 뇌에 있는 전정기관이죠. 전정기관과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 차이가 났을 때 그때 멀미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평상시와 다른 느낌이라든지 내가 차를 탈 때 항상 기대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났을 때 멀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테슬라를 타면은 초반에 조금 멀미가 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명을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이에요. 액셀레이션. 첫 번째는 가속입니다. 그 제로백 영상을 찍을 때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테슬라는 제로백이 빠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 제로백 수치가 4.6 정도 나오는데 4.6초 정도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BMW M 달리기의 대명사인 BMW M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4.6초는 가장 가까운 게 M2가 400마력대 초반 정도의 마력이 나오고 4.2초 정도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빠른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모델 600마력대 중반이 나오는 M5의 제로백과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M 시리즈 고성능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제로백들을 평상시에 체험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나 이런 부분 타셨을 때 짜릿함을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타고 굉장히 제로백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짜릿함을 느끼고 신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속될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롤러코스터 1시간 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죽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오랫동안 타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이 전기 모터에서 오는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결감이 좋은 클러치 방식을 가진 차량들도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은 악셀을 밟으면 먼저 연료 펌프가 열리고 연료 펌프가 실린더에 들어오고 압축이 되고 폭발이 되고 배기가 되는 이런 4행정 사이클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제가 기아 자동차 K5에 있는 재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출력이 나오는 RPM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악셀에 발을 밟는 순간 전기 모터기 때문에 바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제로백을 가진 차량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라도 훨씬 더 빠른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멀미가 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를 처음 타시거나 동승자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재미로 한두 번 정도 가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운전자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오랜 시간 테슬라를 탔을 때 멀미라든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킹입니다. 테슬라가 브레이크가 다르진 않아요. 테슬라도 브레이크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특성상 회생제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회생제동을 보시는 것처럼 회생제동 두 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음과 표준. 그랬을 경우에 차량에 걸리는 회생제동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또한 회생제동은 여기 아래 보시는 정지 모드와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정지 모드가 크랩 모드, 롤 모드, 홀드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테슬라 유저들이 사용하시는 모드는 표준의 홀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의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표준의 홀드 모드를 사용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회생제동도 많이 걸리지만 연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는 멀미 유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악셀에 발을 올리고 가다가 발을 조금만 떼면은 어느 정도 브레이킹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의 회생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테슬라를 오래 운전을 해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에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질감 없이 차량을 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뭐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탄 분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멀미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악셀에서 발을 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방해서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멀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나듬으로 해놓고 정지 모드를 크랩 모드로 해놓으면 거의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차량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전비를 좋게 해서 운행하는 것들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사용할 경우에 브레이크 패드를 굉장히 아낄 수 있고, 정말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반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걸 굳이 사용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이나 홀드에 놓고 운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실 때 악셀에 발을 올리고 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주시면 충분히 회생제동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분명히 같이 동승하고 계신 분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조심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은 자율주행 차량을 타신 분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탈 운전자가, 특별히 이건 동승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운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탄 운전자가 극심한 멀미를 느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의 약 10%대 초반의 확률로 한 12% 정도의 비율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멀미를 느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된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만큼 자율주행 차량을 탔을 때 멀미가 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모두가 인정하시겠지만 현존 출시되어 있는 양산차 중에서 가장 자율주행에 가깝게 운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했을 때 운전자가 약간 울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차량을 출고받고 한 일주일 정도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운전하는데 왜 멀미가 나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보통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각에서 오는 정보와 뇌에서 느끼는, 전정기관에서 느끼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일치를 해요. 그래서 멀미가 심한 분들도 직접 운전을 하시게 되면 멀미를 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작동할 경우에 운전자가 집중하는 그런 강도가 떨어지고 차량이 운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멀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도 처음에는 막 나다가 이제 배에 익숙해지시면은 배멀미 안 하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한 그런 증상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타면은 계속 멀미가 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다. 운전자가 느낀다라고 하면은 동승자는 사실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멀미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보다 멀미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타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평상시에 멀미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멀미가 많이 생기는 9살에서 15살 정도의 아이들과 많은 시간 차량을 함께 타셔야 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하실 때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 반증은 그만큼 테슬라가 기존에 있었던 차량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모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오토파일럿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고 새로운 기술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신 거지만,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멀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